운동하고 싶은데 무릎 아파서 못해요. 운동 못하니까 살도 찌고 점점 몸이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파서 이미 운동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땀 흘리고 숨 가쁘고 그 힘든 그런 운동, 그런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두 가지, 골격근과 장기의 혈액순환입니다. 첫 번째, 팔다리랑 척추,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단련하는 거. 두 번째는 오장육부, 이 장기들의 혈액순환이에요. 근육들이 많이 생기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내부 장기들의 기능이 올라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수 없을 때 우리 몸의 장기들, 이 장기들의 혈액순환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죠. 무척 쉬운 방법이니까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시도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몸속의 장기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간단한 모형입니다. 순대인데요, 창자라고 보시고, 만두가 간이나 위장 같은 복부에 있는 장기라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체들, 유자차인데, 이 장기들이 미끈미끈하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장액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이 장기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눌렀다 뗐다 요리조리 비벼지면서 복부 장기들이 마사지가 돼요. 이런 마사지 과정을 통해서 이 장기 혈액이 더 공급 잘 되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잘 보내게 됩니다. 이때 횡격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위쪽에 갈비뼈 아래부터 뒤쪽으로는 등까지 붙어있는 아주 넓고 튼튼한 막인데, 숨 마실 때 내려가고 숨 뱉을 때 올라가고, 한 번 호흡할 때마다 두 번씩 움직여요. 하루에 무려 24,000번을 움직입니다. 1시간에 1000번을 움직여요. 이렇게 숨 쉴 때 횡격막이 내려오면 배가 앞으로 이렇게 쑥 밀려나고, 다시 숨을 마시면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복부 장기들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횡격막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 누워 지내기만 하거나 호흡을 깊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장기들의 순환이 떨어져요. 혈액을 보내는 건 심장이 쥐어짜지만 돌아오는 건 이 장기들이 잘 움직여야 혈액이 더 잘 돌아오거든요. 그래야 또 보낼 혈액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호흡이 얕은 호흡만 할수록 이 장기들의 순환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장기들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그게 바로 만성염증이 쌓이는 기전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신장이나 간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호르몬들, 이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동에도 운동 효과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성염증이 쌓이면 복부에 일단 긴장들이 생겨요. 이제부터 그 긴장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 누워서 배를 먼저 만져보세요. 명치부터 배꼽까지 차근차근 눌러보시고, 갈비뼈 아래쪽, 배꼽 주변도 차근차근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약간 아픈 곳들이 있어요. 그곳을 손으로 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대장이 오른쪽 아래부터 이렇게 아래로 항문으로 나가는데, 이 팬티 라인 아래쪽 이곳을 눌러주면서 긴장된 곳을 찾으세요. 단단하거나 누르면 아픈 곳, 그곳을 풀어주는데, 자, 긴장된 곳을 찾았으면 이제 간단한 수기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압박하고 이완하고, 숨을 뱉을 때 누르고 잠깐 멈췄다가 마실 때 다시 손을 떼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덩어리가 잡히면 옆으로 밀어준 겁니다. 당겨주거나 밀어주면서 그 덩어리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진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고, 네 번째 밀어주는 방법들, 복부를 가볍게 눌러서 쭉 밀어주고 쭉 당겨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밀어주고 쓰다듬고,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 못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이 장기 마사지인데, 그렇게 장기를 건강하게 해서 만성염증을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이때 주의사항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곳을 자극을 주지만 손 떼면 다시 편안해지는, 이 정도가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 안전한 방법이고, 두 번째, 천천히 누르세요. 그 눌렀다가 한 번 호흡할 정도 되면 다시 떼주시고, 다음 부위로 넘어가면서 또 하고, 그리고 공복에 하세요. 식후에 음식물이 들어서 빵빵한데 그때 하지는 마시고,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 후에 최소 1시간이 지난 다음 공복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하지 마시고,
또 이미 내과적으로도 장기들의 어떤 질환이 있어서 배가 빵빵하게 붓거나 복수 차거나 이럴 때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호흡 말씀드렸죠? 숨을 내쉴 때 손을 누르는데 자칫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가 누르고 떼는데 맞춰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호흡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 내 손에 맞춰서 호흡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횡격막의 기능 강화가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면역 체계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도 이미 알려져 있는데,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고 배를 일부러 내비면서 숨을 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횡격막이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배가 밀려나는 거지, 배를 내밀고 당기고 한다고 해서 장기순환 마사지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손으로 마사지를 하세요. 호흡 리듬을 강제로 조절하면 뇌가 조절하는 호흡의 리듬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 리듬감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답답해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강제로 이런 복식호흡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막 많이 마시려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이게 다 굳어요. 목 뻣뻣해지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입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관절이 아픈데 무릎은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빈통제 끊고 항염증 한약으로 치료하는데 반드시 숨이 가쁠 만큼 달리든 아니면 빨리 걷기를 하시든 하면 할수록 빨리 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 보셨던 분의 목소리도 전에 들려드렸는데, 아픈 관절을 튼튼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하면 근육 호르몬이 나와요. 다리를 움직여서 자꾸 걷다 보면은 여기 근육들에서 허벅지에 그 많은 근육들 있죠. 엉덩이랑 여기에서 근육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근육 호르몬은 무릎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요.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프지 않는 관절을 운동시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프지 않은 관절을 운동해도 된다. 근육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데 잇몸도 없는 경우, 운동을 해도 그런 근육 호르몬이 잘 나오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미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부 장기들의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위상각으로 세포의 건강도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 그건 여기 위에 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떨어지면 근육이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 호르몬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걸 만들 만한 바탕이 돼야 된다. 이걸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나이 먹어서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저는 만성염증, 그리고 만성염증이란 회복력이 떨어진 거다, 회복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복부 장기 마사지로 순환시키고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항염증 한약으로 장기들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면서 만성염증 해결하면서 이런 운동들 방법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보았습니다. 사지 관절 운동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운동 효과 못지않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핵심은 튼튼한 장기를 만든 거였고, 이 장기를 마사지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 알려진 잘못된 호흡 방법, 또 장기를 올리기 위한 염증 한약까지 내 몸의 단계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말씀드렸어요.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3주 동안 달력에 날마다 표시해 가면서 핸드폰에 알람을 맞추셔도 좋아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식사 후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매번 반복하셔서 꼭 효과 보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방문하시거나 방문 어렵다면 비대면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보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